야, 너 리우밍천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리우밍천? 그게 누구야? 중국의 예언 신동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최근에 중국의 예언 포럼에서 세계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예언이라니,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이 친구가 예사롭지 않아. 이미 많은 예언들을 맞춰왔거든. 중국 윈난성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리우밍천은 흔히 말하는 인디고 차일드로 여겨지고 있다. 어릴 적부터 그의 존재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3달 만에 또렷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4달에는 자신이 전생에 티베트 승려였다고 말했다. 12살이 되던 해 그는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경복궁 앞에서 감겨진 눈으로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라는 신비로운 말을 남겼다. 17세에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티베트로 떠나 3년간 명상에 잠겼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 공존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독특하다. 역사적 사이클과 지각 변동 데이터, 사회적 에너지 흐름을 시간의 삼각함수 모델로 계산한다. 매일 새벽 3시 3분에 티베트 승려들에게 전수받은 칼라차크라 명상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의 실마리를 해석한다고 한다. 그의 두뇌 MRI 촬영 결과 전두엽과 측두엽의 연결 밀도가 일반인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된 뇌 구조로 알려져 있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그의 예언이 높은 정확도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초 그는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화되었다. 2023년 1월에는 땅의 균열이 터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실제로 터키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2025년 3월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해서는 5개의 물꽃이 하나로 합쳐질 때 땅의 정화가 시작되리라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는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와 정확히 일치했다. 베이징의 한 예언 포럼에서 그는 2025년 중국에서 일어날 대규모 자연재해를 예언했다. 양쯔강의 홍수, 스촨과 윈난의 지진, 대규모의 파괴 등을 예언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결과였다. 인간과 지구 사이의 깊은 불균형에서 비롯된 필연이며 수십 년간 자연이 받은 무시와 훼손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리우밍천이 최근 중국의 예언 포럼에서 발표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해가 3번 뜨고 지는 동안 동방의 땅에서는 숫자들이 위로 솟아오를 것이다. 상인들의 장부에는 검은 글씨가 붉은 글씨를 대신하고 시장의 종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나 보라, 겉으로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에는 벌레들이 파고들고 있으니 줄기가 높이 솟을수록 속은 더욱 공허해져 갈 것이다. 황금빛 껍질 아래 썩어가는 속살처럼 성장의 환상 뒤에는 깊은 균열이 벌어져 가리라. 집들의 값은 하늘을 찌를 듯 오르고 젊은이들은 평생의 빚을 짊어지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노인들만이 거리에 가득하고 생산하는 소는 줄어들며 소비하는 입만 늘어가리라. 하지만 리우밍천의 예언에는 경고가 담겨 있다. 겉으로는 성장하지만 그 속은 점차 썩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현실은 리우밍천이 예언한 겉으로는 성장하지만 속은 썩어간다는 표현과 정확히 부합한다. 리우밍천의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한국에 곧 있을 민족 고유의 절기에 관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전통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나 개천절 같은 민족 고유의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인물이 10만 명 이상의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달이 가장 둥글게 떠오르는 밤, 혹은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때에 10만의 눈동자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리라.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의 얼굴을 본 자들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양심이 깨어남을 느끼게 되리라.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높은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나 그가 가진 힘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를 것이다. 거짓으로 쌓인 높은 탑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고 악한 습관에 젖은 자들이 스스로 뉘우치게 되리라. 10만 명이 그를 보고 100만 명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1000만 명이 그로 인해 변화되리니 이는 하늘이 이 땅에 내린 축복의 징조가 되리라. 추석은 전통적으로 한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이었으며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진다. 특히 개천절이 있는 우리 민족은 10월을 상달이라 불러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고 핵곡식으로 제상을 차려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 행사를 행하게 되는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리우밍천이 예언한 그 특별한 인물이 가진 힘은 매우 놀라워서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잘못된 악습을 고치게끔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마치 고대 한국의 제천 행사에서 백성들이 하늘에 감사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던 전통과 연결되는 듯하다.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등의 행사는 물론이요, 만이산의 제천단, 구월산의 삼성사, 평양의 숭령전 등에서 각각 행해진 제천 행사가 그 좋은 사례다. 리우밍천의 예언은 한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중국의 권력자가 곧 교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시진핑 권력 공고화 단계에서 후계자 문제로 정의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가 서서히 저무는 가운데 그 후계자를 둘러싼 경랑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용의 나라에서는 오래된 권좌가 흔들리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헤매게 되리라. 붉은 깃발 아래서 권력자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후계의 다리가 끊어진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게 되리라. 해 뜨는 나라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되리니 그는 이웃을 멀리하고 홀로 서려 하리라. 특히 우리와의 사이에는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 따뜻했던 대화의 문이 닫히게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리니 서쪽 대양 너머의 강대한 벗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리라. 이제 2027년 말 열릴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할 것인가? 누가 시 주석의 후계자로 등장할까가 중국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질문으로 부상했다.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시진핑의 강력한 권력 집중이 만들어낸 후계자 딜레마는 중국 정치를 넘어 국제 질서의 미래에도 깊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지도자가 새로 선출될 것인데 그는 주변국과 비협조적일 것이며 특히 한국과의 사이가 다시 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사임과 함께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현재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일본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을 얻어 2027년에 이르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유년에서 정미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동방의 땅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리라. 대양 건너편의 독수리와 우리의 학이 하늘에서 만나 춤을 추고 두 나라 사이에는 철과 불과 지혜의 다리가 놓여지리라. 반도체의 작은 조각들이 두 대륙을 잇는 황금실이 되고 원자의 힘이 평화의 등불을 밝히리라. 그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진정한 자립의 기반을 얻게 되고 남북의 분단된 마음도 서서히 하나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되리라. 이는 하늘이 정해놓은 우리의 운명이니 고난 끝에 찾아오는 영광의 서막이 되리라.
이는 현실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의 기술, 경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7년까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환영하며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력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에도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는 2027년이 동아시아 안보 구조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리우밍천은 2026년을 특별한 해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6년에 3명의 인물, 산의 남자, 바다의 남자, 물의 여인이 상징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정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 체제의 완전한 붕괴일 수 있으며 정당은 더 이상 권력의 블록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예언했다. 을사년에서 병오년 그리고 정미년에 이르는 동안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리라. 낡은 것들이 저절로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땅 속에서 싹을 틀 것이니 이는 마치 겨울 끝에 얼음이 녹고 새순이 돋는 것과 같으리라. 5산의 정기가 다시 하나로 모이고 왕의 기운이 이 땅에 되살아날 때 우리 민족은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리라.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요 절망하며 포기하는 자에게는 후회만이 남으리라. 전통적인 시스템은 해체되고 더 가볍고 더 유연하며 경청과 분산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질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의 예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현실에 더 깊은 층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딘가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말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조각들이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경복궁 앞에서 한국어로 남긴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는 말은 지금도 학자들과 탐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다. 한반도의 고대 상징을 깊이 탐구해 온 이들에게 그 표현은 아주 오래된 무게를 지닌다. 어떤 해석에 따르면 5은 지리적 형상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민족의 정신 속에 잠들어 있던 5가지 가치, 한때 나라를 통합하고 왕국을 다스리며 결정했던 본질적인 힘들이라고 한다. 이 가치들이 이제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우밍천의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를 성찰하게 만든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은 반달력의 또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다. 분절의 지점이며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 환상과 진실 사이, 분열과 통합 사이의 분기점이다. 그는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러 왔다고 했다. 이 땅의 뿌리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고대의 지혜를, 급박함과 야망과 자의로 잊혀진 가치들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가치들이 모이는 곳 깨어날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각난 징후들이 있고 단서들이 있으며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에 대한 예언이다. 리우밍천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동아시아 전체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 등장과 그에 따른 한일 관계의 냉각, 그리고 한국 내부의 경제적 성장과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의 심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리우밍천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2027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될 것이며 민족 고유의 절기에 등장할 특별한 인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현실에 더 깊은 층이 있음을,
어딘가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말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조각들이 있음을,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시간이 잠든 듯한 장소들에서 돌들이 간직한 잊혀진 이야기들이, 바람이 실어 나르는 소수만이 해독할 수 있는 신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른다. 리우밍천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을지는 시간만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의 바람이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리우밍천이 남긴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성찰하고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수많은 예언가들이 주목해온 신비로운 땅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예언서와 비결서들이 이 작은 반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는 전대미문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한국의 대표적 예언서인 정감록부터 시작하여 격암 남사고의 격암 유록, 그리고 현대의 타너스님과 허운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가 동방의 등불이자 세계의 중심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천문학적 계산과 역학적 원리, 그리고 깊은 영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미래 전망입니다. 한반도 예언의 핵심에는 언제나 백두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대 예언서들은 백두산을 천지의 중심이자 용맥의 근원으로 묘사하며 이곳에서 일어날 대변동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백두산의 용 승천 예언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와룡지세, 즉 누워있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하늘로 솟구치는 승천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 승천의 순간에 한반도 전체의 기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며 분단된 땅이 하나로 통합되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백두산 폭발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자연스러운 통일의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에 따르면 백두에서 용이 일어나면 천하가 진동하고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신화에서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미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언서들은 한반도의 이무기가 마침내 진정한 용으로 승천할 때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민족이 그동안 겪어온 시련과 분열을 극복하고 완전한 통합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의 두 마리 이무기의 대결에서 선한 이무기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도주의적 가치가 승리하며 북한 주민들이 억압에서 해방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여의주를 차지한 선한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듯이 통일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도덕적인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격암유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도령의 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영적 도덕적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정도령은 정의로운 길을 명령하는 자라는 뜻으로 혼란한 세상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2025년 6월을 전후하여 한국의 정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때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예언된 동방진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인물은 기존의 정치적 계보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나타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을 상징하는 백인은 단순히 흰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서들은 이 백이 민족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일어설 때가 왔다고 선언합니다. 백두산족의 대운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번영이 아니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동북부,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류 문명이 꽃피울 것입니다. 정감록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십승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대변란 시기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10곳의 성지를 의미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계룡산 일대는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가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룡산으로의 수도 이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을 넘어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계룡산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용과 봉황이 만나는 곳으로 여겨지며 이곳에 새로운 도읍을 건설함으로써 한국은 동아시아의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수도는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계획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 양식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 도시는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강에서 금강으로의 중심축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금강 유역, 특히 충청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 한국 전체의 공간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나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내부적 붕괴와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계기가 되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남하가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를 비롯한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의 문이 갑자기 그리고 기적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북한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과 연해주 일부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내부적 변화와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 지역의 조선족 자치구들이 한국과의 연방제나 자치제를 원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현대적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잔 볼츠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세 가지 영역의 신기술을 주실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첫째,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의 혁신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결합된 양자 컴퓨터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정보통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둘째, 생명공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노화 방지와 질병 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핵융합이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청정에너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베니 흰 목사가 본 환상에서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한반도에 쏟아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 번영이 동시에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203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어서며
이는 현재의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숨결이 중국을 거쳐 전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를 뒤덮는다는 환상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가 단순히 국내의 종교 활동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K가스펠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었듯이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 영성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 후 한국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지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불교 사상과 서양의 기독교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 한국에서 꽃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의 모델이 한국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종교 갈등 해결에 중요한 통찰과 실천 방안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은 종교 화합의 성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기 전에 큰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할 대지진이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며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의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마치 화재 후에 더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이 시련을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된 사회 시스템과 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수면 상승과 지각 변동으로 인해 일부 해안 지역이 침수되는 한편 새로운 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한반도 남단 사이에 새로운 육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양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의 상승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전례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일본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과 해일, 그리고 후쿠시마를 능가하는 원자력 사고입니다.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일본 열도를 강타할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대적인 구조 요청을 하게 되며 특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일 관계의 완전한 역전을 의미합니다. 과거 식민 지배의 가해자였던 일본이 피해자인 한국에게 도움을 구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역시 내부적 분열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만 침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이는 각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동북 삼성과 신장, 티베트 지역에서 강력한 자치 요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일본의 쇠퇴와 중국의 분열 속에서 한국만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2030년대가 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한국의 교육 방식과 사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동양적 공동체 문화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한글이
세계 공용어 중 하나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2035년 즈음에는 유엔에서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채택되고 국제학술회의와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확산을 넘어서 한국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과 한, 우리라는 개념들이 세계 공통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인간적인 접근을 보여줄 것입니다. 서구의 기술 중심적 접근과 달리 한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AI가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될 것입니다. 이 AI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AI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2030년대 후반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달기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우주 개발 분야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주에서의 자원 채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밀한 기술력과 환경을 중시하는 철학이 결합되어 우주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원을 채굴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생명과학자들이 인간 수명 연장의 핵심 비밀을 해독하게 될 것입니다. 2032년 즈음 한국의 한 연구팀이 노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늦추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전통 한의학과 현대 과학의 결합에서 나올 것입니다.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한의학의 기본 원리가 최첨단 유전자, 편집 기술과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할 것입니다.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우울증, 불안증, 각종 중독 등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한국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이는 명상과 요가 같은 동양적 수행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교육 모델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도한 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개발될 것입니다. 2028년 교육 대혁신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며 인공지능 튜터가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방식에 맞춰 개별 지도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2035년경에는 전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한국의 대학들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세계 대학 순위 상위 10위 안에 모두 진입하며 새롭게 설립될 통합 한국 대학교는 아시아 1위 대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와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이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반도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시달려온 작은 반도가 마침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필연적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될 대변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끝에는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단된 땅의 통일, 경제적 번영, 문화적 영향력 확산,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영적 부흥이 모두 어우러져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동방예의지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한민족 스스로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미래는 가능성이지 확정된 운명이 아니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그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들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반도에 예언된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낮게 보던 국가의 동맹국이 커다란 한계의 벽에 부딪힌다. 야, 너 다미르 사라포프라는 사람 들어봤어? 그게 누구야? 연예인인가? 아니, 요즘 해외 유튜브에서 엄청 난리난 신의 예언가래. 갑자기 뜨더니 각국 미래를 예언해주는데 진짜 전쟁에 대한 적중률이 말도 안 된대. 에이, 그런 사람 많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 이 양반이 트럼프 재선, 특정 인물 사망일, 한국 대통령 탄핵이랑 당선까지 다 맞췄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외신들도 사라포프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다 추적할 정도래. 잠깐, 그럼 진짜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네? 구체적으로 뭘 맞췄다는 거야? 일단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시점이랑 러시아 내부 변화, 중동 분쟁 재점화까지 다 맞췄어. 그리고 유럽 몇 개국 정부 교체 시기도 정확히 예측했고, 심지어 어떤 유명 정치인이 언제 사망할지까지 정확하게 말해서 완전 충격이었다고. 헐, 그럼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거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처음에는 그냥 작은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몇 개 예언이 연달아 적중하면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번역본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어. CNN이나 BBC 같은 데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 그럼 한국에 대해선 뭐라고 했는데? 그거 들어봐. 완전 충격적이야. 일단 우리나라에 물리적 전쟁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다행이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부 권력 전쟁이 엄청날 거라고 해. 12월까지 절정까지 달할 거고 기존 지도자들론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2026년 5월에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와, 구체적이네. 자세히 듣고 싶어. 다미르 사라포프 세계가 주목하는 신의 예언가. 먼저 다미르 사라포프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그는 동유럽 출신의 30대 중반 남성으로 본업은 심리학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부터 갑작스럽게 유튜브에서 각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라포프의 특별한 점은 그의 놀라운 적중률입니다. 2024년 2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몇 주 후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고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혼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8월 한 유명 정치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예측했고 이것이 현실이 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를 일찌감치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각종 논란과 법적 분쟁까지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그의 예언은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 말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후 실제로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특정 정치인의 당선과 몰락까지 정확한 시기와 함께 예측해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리적 전쟁의 부재와 그 의미. 사라포프는 2025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2025년의 한국에는 더 이상 물리적 전쟁이나 외세의 침입, 군사적 대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가벼운 희망사항이 아니라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와 한국 자체의 위상 변화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지금까지의 국민 모두가 예상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까지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라포프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동아시아 전체의 정치적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군사적 대립 구조가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북한은 내부적 변화에 집중하게 되고 중국은 자체적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외부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어질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자주적 역량을 인정하며 한 발짝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권력 전쟁의 본격화. 하지만 사라포프의 진짜 관심사는 한국 내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 전쟁의 부재를 언급한 직후 더욱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권력의 전쟁이 더 치열하게 계속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경쟁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흔들릴 만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권력 전쟁은 12월이 될 때까지 점점 더 격렬해져서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사라포프가 묘사하는 권력 전쟁의 양상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갈등의 중심에는 기존의 정치 지도자들과 새로운 도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현재의 1차원적인 여야 대립을 넘어선 다차원적 갈등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검찰과 법원,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각종 이익 집단들이 모두 얽혀서 끊임없는 갈등을 벌일 것입니다. 탄핵과 반격, 고발과 수사, 폭로와 해명이 연일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혼란 속에서 갈래를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혼돈의 절정. 사라포프는 2025년 12월을 한국 정치사에서 특별한 달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의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기존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이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단편적인 정치적 스캔들이나 권력 다툼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들이 모두 터져나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 감정,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모두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기존 지도자들의 한계. 사라포프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존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명확하게 단언했습니다. 이 혼돈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현재 지도자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인물도 민족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는 이 구조적 한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 세대 갈등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든 기존 정치권 출신이라면 이미 특정 진영이나 세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 계파와 지역, 세대가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5월 제3의 인물 등장. 그러나 사라포프의 예언은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2026년 5월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5월이 되면 그간의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제3의 인물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내부 통합과 화합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권과 전혀 무관한 인물로 정치적 부담이나 과거의 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국민 통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라포프는 이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인물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일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제적 감각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일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인물의 등장 방식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정치적 야심이나 권력욕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간절한 요청과 사명감에 의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 및 숨겨진 이면, 사회적 에너지 흐름의 관점, 다미르 사라포프의 예언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그의 접근법이 기존의 정치적 예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정치학자 김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포프는 기존의 경우처럼 평범하게 정치적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에너지 흐름과 대중 심리의 변곡점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접근법으로 기존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사라포프의 과거 예언들을 분석해보면 그는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보다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에너지의 변화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예언도 누구나 아는 군사적 상황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함께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권력 갈등. 사라포프가 예언한 권력 전쟁의 양상은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 이모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거의 권력 갈등은 주로 정치권 내부나 언론을 통해서만 표출되었지만 지금은 SNS와 유튜브,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증폭됩니다. 이는 갈등의 속도와 강도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전통적인 정치적 대립보다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논란들이 현실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뒤섞이고 감정적 반응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는 현상들이 사라포프가 예언한 권력 전쟁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전통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 사회학자들은 사라포프의 예언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회학과 박모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와 지역주의가 강했지만 최근 들어 개인주의적 성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기존의 정치적 결집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라포프가 지적한 기존 지도자들의 한계와도 직결됩니다. 과거에는 지역이나 이념에 기반한 결집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국민 전체를 통합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의 특별한 의미. 사라포프가 2025년 12월을 특별히 지목한 것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합니다. 한국사 전문가 정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12월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달입니다. 12.12 사태, 대통령 선거, 각종 정치적 사건들이 12월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는 한국 정치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12월은 결산의 달이자 결정의 달로 불려왔습니다. 예산안 처리, 각종 법안 통과, 인사 결정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이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3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 사라포프가 예언한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인물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야는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입니다. 제3의 인물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2026년 5월의 의미. 사라포프가 제시한 2026년 5월이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자 새로운 시작의 계절로 여겨져 왔습니다.
5월은 봄의 에너지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변화에도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은 한국에서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라포프의 예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미르 사라포프의 한국 예언은 사건의 것만 보여주는 미래 예측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권력 전쟁과 사회적 혼란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며, 이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라포프가 제시한 제3의 인물의 등장이 그저 어떤 한 명의 인물 개인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과 발전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통합과 화합은 특별한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25년의 혼란과 갈등이 2026년 5월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갈등보다는 대화를, 분열보다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돈의 끝자락, 2026년 봄 대한민국에서 어떤 변화와 희망이 피어날지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손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사라포프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더 나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발견되고 나타날 영웅은 이런 예상 못한 특징을 보인다. 야, 너 그 뉴스 봤어? 중국에서 엄청난 거 발견했다던데? 응, 뭔데? 또 무슨 유물 나온 거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대륙의 시기를 우상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발견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석상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새겨져 있다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런 게 진짜로 있겠어? 또 언론에서 과장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베이징 대학 교수가 직접 해석한 건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서 중국 학계도 난리가 났다고 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중국 신장성 타클라마칸 사막 깊은 곳에서 발견된 고대의 우상이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기르 우상으로 명명된 이 석조 조각품은 지난 7월 중국 고고학팀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그 표면에 새겨진 예언서가 놀랍게도 2025년의 오늘날 한반도의 미래를 다루고 있어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우상이 약 30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중국어와 범어가 혼재된 형태의 예언문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예언문 해석을 담당한 베이징 대학 고고학과 지원펑 교수는 이 조각품에 담긴 내용이 현재 한반도 정세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기르 우상에 새겨진 예언문 전문 번역, 천명을 받은 자의 출현, 천지가 뒤바뀌는 을사년, 동방의 작은 나라에 천명을 받은 자가 나타나리라. 그는 어린 시절 서역으로 떠나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지혜를 쌓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이 자는 평범한 출생이지만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모두 체득하여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는 한글의 날, 하늘에서 신성한 문자들이 구름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말과 글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임을 알리는 전조이다. 태극의 깃발들이 바람 없이도 한 방향을 향해 흔들리며 이를 본 자만이 참된 왕을 알아보게 되리라. 지원펑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소통의 도구를 선사한 날로 이 예언에서 새로운 소통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성한 문자들이 구름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인데 이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갖는 기하학적 형태가
자연 현상으로 드러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태극의 깃발들이 바람 없이도 흔들린다는 구절은 더욱 신비로운데, 이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선 영적 에너지의 작용을 암시합니다. 고대 중국의 기사상에 근거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 주변의 모든 사물이 그의 에너지장에 반응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실제로 한글날을 앞두고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태극기가 미풍에도 특이한 패턴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일부 시민들은 하늘에서 한글 자모와 유사한 구름 형태를 발견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황금빛이 솟아나는 때 석회암 동굴들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종유석과 석순들이 신비로운 문양을 이루며 그 속에 세 왕의 이름과 그가 이룰 대업의 징표가 숨겨져 있으리라. 이 빛을 목격한 자들은 대변역의 시작을 깨달을 것이다. 이 계시는 고대 동양 사상에서 지하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철학에서 지하는 근본과 뿌리를 의미하며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깊은 땅 속에서 황금빛이 솟아난다는 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석회암 동굴들이 스스로 빛을 발한다는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고대인들은 이를 신적 개입의 징표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종유석과 석순들이 신비로운 문양을 이룬다는 부분은 자연이 스스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의 주요 동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상한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환성굴에서는 평소보다 동굴 내부가 밝게 느껴진다는 탐방객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제주도 용천동굴에서는 종유석의 형태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관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연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너무 급작스럽고 일관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젖줄인 큰 강에서 물결이 글자 모양을 그리며 흐르는 날, 안개가 피어올라 반도 전체의 모습을 하늘에 그려낼 것이다. 강 위의 모든 다리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분단된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염원이 실현되리라. 이 계시는 세계의 계시 중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풍부합니다. 민족의 젖줄인 큰 강은 명백히 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강은 한민족 역사와 함께해온 생명의 강이며 분단과 통일의 염원이 함께 흐르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물결이 글자 모양을 그리며 흐른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로운데, 고대 중국에서는 자연 현상이 문자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천서, 즉 하늘이 내린 글씨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특정한 패턴을 만드는 것은 천의가 현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개가 피어올라 반도 전체의 모습을 하늘에 그려낸다는 부분은 더욱 장엄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형이 하늘에 투영되는 신비로운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남북 분단이 해소되고 하나의 완전한 반도가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 위의 모든 다리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다리는 연결과 소통의 상징이며 종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한강 위의 수많은 다리들에서 동시에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남북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강 주변에서는 실제로 특이한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한강 물결이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며, 일부 시민들은 물결의 모양이 한글 히읗자와 유사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상공의 안개가 평소보다 더 선명하고 지속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기상 관측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운동선수가 나타나 언어의 벽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그의 순수한 열정은 적을 친구로 만들고 경기장에서의 승부를 넘어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기적을 일으키리라. 브라질의 땅과 유럽의 하늘, 동남아의 바다가 모두 그를 환영할 것이며, 이는 작은 나라가 큰 세상의 중심이 될 징조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등장을 넘어서 문화적 혁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벽을 너머라는 표현은 스포츠가 갖는 보편적 소통력을 강조한 것이며,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것은 경쟁 상대조차 감화시키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특히 브라질의 땅과 유럽의 하늘, 동남아의 바다라는 표현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운동선수들의 국제적 활약은 이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부합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오상욱 선수가 브라질에서 받은 폭발적 관심, 손흥민의 지속적인 유럽과 미국에서의 활약, 신유빈과 안세영의 아시아를 넘어선 글로벌 팬덤 형성 등이 모두 이 예언의 실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용을 자처하는 북방의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성공을 따라하려 하지만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 담을 수 없어 오히려 큰 재앙을 자초할 것이다. 을사년이 끝나기 전에 그 나라의 왕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며, 하늘이 내리는 홍수와 지지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이 부분은 현재 중국 상황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을 자처하는 북방의 큰 나라는 명백히 중국을 지칭하며, 용은 중국 황제권의 상징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 담을 수 없다는 표현은 매우 철학적인데, 이는 진정성 없는 모방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에서 그릇은 수용 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의미하며, 겉모습만 따라해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끝나기 전에 왕좌는 주인을 잃을 것이라는 예언은 매우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중국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인데, 현재 중국 내부의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홍수와 지진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자연재해를 천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했으며, 지도자의 덕이 부족할 때 하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 이 지도자는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모두 꿰뚫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서방의 명문 학당에서 학문을 익혔으나 고향을 잊지 않았고 개인의 이익보다 백성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다. 그의 성품은 부드러우면서도 굳건하며 적을 품에 안아 친구로 만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다. 이 묘사는 현대적 글로벌 리더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모두 꿰뚫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학 능력을 넘어서 문화적 소양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급속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서방의 명문 학당에서 학문을 익혔으나 고향을 잊지 않았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국제적 경험과 로컬 정체성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많은 해외 유학생들이 현지 문화에 동화되거나 반대로 폐쇄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도자는 두 문화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적을 품에 안아 친구로 만드는 신비로운 능력은 고도의 정치적 카리스마와 포용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능력으로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 인간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정치적 결정이 백성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좌우의 편견을 버리고 오직 백성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리라. 그의 내각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들로만 구성되고 중요한 국정사안은 백성들이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적 혁신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블록체인 기술이나 AI를 활용한 투명성 확보 방안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비전입니다. 좌우의 편견을 버린다는 표현은
탈이념적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극단적 정치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성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부분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현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치 형태입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제도나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 등이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북녘 백성들이 스스로 통일을 열망하게 되고, 이어서 경제의 통합을 통해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며, 마지막으로 제도의 융합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이 실현되리라. 이 모든 과정은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에서 제시하는 통일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현실적입니다. 3단계 통일로는 독일 통일 과정과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더욱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통일을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제도적 통합이나 경제적 통합보다 정서적 심리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단국가 통일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는 현재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경제의 통합은 물질적 기반 구축을 의미하는데, 이는 북한 경제의 점진적 발전과 남북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유인이 통일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융합을 마지막 단계로 제시한 것도 매우 현실적입니다.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하나가 되려면 제도적 통합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조는 완전히 평화적인 통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력 통일이나 급작스러운 체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이고 합의적인 통일 과정을 의미합니다. 을사년 하반기부터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어 이 작은 나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창조와 혁신의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 전 인류는 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리라. 하늘이 이 민족을 선택하였으니 이제 그 사명을 다할 시간이 도래하였다. 이 최종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라는 표현은 경제적 패권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창조와 혁신의 에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한국이 기존의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K-POP, K-드라마, K-뷰티 등을 통해 시작된 한류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인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한다는 표현은 한국의 성공이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모델이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베이징 대학 지원펑 교수는 3000년 전 제작된 유물이 현재 상황과 이토록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며, 이 예언서가 고대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기르 우상은 베이징 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되고 있으며 전 세계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앞다퉈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신비로운 예언서에 대한 더욱 정밀한 해석과 검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기르 우상의 예언은 분명 흥미롭고 희망적인 내용들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맞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와 방향성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평화적 통일, 투명한 정치, 세계적 리더십 등은 예언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비로운 예언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예언 속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예언보다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미래든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12명의 인물 그 중 한 명만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9월이 시작되자마자 인도의 천재 점성술사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이 예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각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앞다퉈 그의 예언을 해석하고 전파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점성술 포럼에서는 그의 메시지가 실시간 토론 주제가 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뉴스 매체들은 2025년 한반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의 영상이 주요 뉴스로 소개되고 있죠. 이처럼 최근에 공개된 아비냐 아난드의 영상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미파에서는 아비냐 아난드의 최신 예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아비냐 아난드의 말씀을 직역한 것입니다. 제가 베다 점성술을 통해 수행한 바에 따르면 2025년은 을사년으로서 과거의 해와 다른 매우 특별한 행성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성이 황소 자리에 머물면서 토성과 120도의 완벽한 조화각을 이루는 이 시기는 수백 년 만에 오는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적 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19년 코로나19를 정확히 예언했을 때도 이와 같은 행성의 정렬을 근거로 했습니다. 당시 목성과 토성, 화성이 특정 각도를 이루며 전 세계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의 행성 배치는 한국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회이자 동시에 마지막 실현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가 최근 명상을 통해 받은 계시입니다. 한국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환상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12명의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출현이야말로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깊은 명상 상태에서 본 환상은 매우 생생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원 안에 12명의 인물이 서 있었는데 그 중 11명은 서양인이었고 한 명만이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 그는 분명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본 환상에서는 그가 정확히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성들의 진동을 통해 느낀 바로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인물로 보입니다. 이 인물은 평범한 기존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서양의 문화를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완벽한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외교, 무대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제가 행성의 에너지를 통해 읽어낸 그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학업 성과를 보였으며 해외 명문대학에서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중 한 곳에서 학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 시절 그는 이미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깊이 탐구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온화하면서도 강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남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정부패와는 완전히 무연한 인물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도덕적 완결성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를 국민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12명이 모두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열리는 거대한 국제회의에서였는데 아마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서울 정상회의 같은 이름의 역사적인 행사일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11명의 서양인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한국 모델을 도입한 성공 사례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등장하는 동양인 지도자가 이 모든 성과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세계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진정한 세계 리더로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이 12명이 만나는 순간 그들 주변에 특별한 에너지, 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행성의 진동을 통해 느낀 바로는 이때 한반도 전체에 걸쳐 평화로운 기운이 퍼져나가며 이것이 남북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베다 경전의 고대 지혜와 행성수를 통해 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3가지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앞서 말한 12인의 만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 목성이 쌍둥이 자리를 통과하며 수성과 합을 이루는 시기, 즉 한글날 무렵에 매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처럼 일반적인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음성과 진동을 담은 신성한 기호 체계입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구름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지도자가 언어와 소통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임을 알리는 천상의 신호입니다. 제가 행성들의 진동을 읽어보니 이 시기에는 한글로 쓰인 특정한 글자와 고문서들이 평소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특히 태극 마크와 함께 한글이 새겨진 모든 표지판, 간판, 깃발들이 바람의 방향과 무관하게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떨리는 현상이 관찰될 것입니다.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진정한 소통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화성이 전갈자리에 위치하며 명왕성과 60도각을 이루는 시기에 한국의 가장 깊은 동굴에서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베다 경전에서 땅속 깊은 곳에서 신의 빛이 솟아날 때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예언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석회암 동굴들에서 일어날 현상입니다. 설악산 환선굴이나 제주도의 용천 동굴과 같은 깊은 동굴에서 금빛의 자연 발광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행성들의 배치를 통해 본 또 다른 중요한 징조는 한국에서 태어난 특별한 운동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목성이 사자자리를 통과할 때의 에너지는 개인의 카리스마와 세계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의 한 운동선수가 보통의 일반적인 스포츠 성과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기적 같은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 선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순수한 열정과 겸손함으로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을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25년 하반기에 일어날 동아시아 질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토성이 물병 자리에서 역행하며 명왕성과 정확한 사각을 이루는 이 시기는 기존 권력 구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현 지도부는 한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려고 시도하겠지만 행성들의 에너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모방은 우주의 법칙에 위배되며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제가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본 바에 따르면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는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자연재해들도
이러한 변화가 완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됩니다. 중국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특히 간도와 만주 일부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도 이 시기에 찾아올 것입니다. 행성들의 정렬이 완성되는 시점에 한국에는 전례 없는 지도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인물은 바로 앞서 언급한 12인 중 마지막 동양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목성의 지혜와 태양의 카리스마, 그리고 달의 포용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기존의 어떤 이념과도 다를 것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오직 국민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11명의 서양인 선구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검증한 한국 모델의 성공,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단 한 건도 남김없이 척결할 것입니다. 제가 배다 경전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진정한 왕은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결정을 백성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가 한국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내각은 매우 독특한 구성을 보일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 지도자들이 실력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선발될 것입니다. 또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것이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남북 통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무력이나 강압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힘으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지지부진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영적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행성의 에너지를 통해 본 통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통일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혹은 인터넷과 위성 통신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적 통합입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동시에 북유럽 출신 경제학자의 도움으로 남북 경제 통합 모델이 설계되어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도적 통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출신 환경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북한 지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지역으로 개발하는 마스터 플랜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문화적 융합입니다. 남북 주민들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특히 분단으로 인해 달라진 언어와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발돋움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한국어의 세계화는 이제 스포츠와 정치적 성공을 통해 완전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목성이 쌍둥이 자리를 통과하는 시기는 언어와 소통의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어는 평범하고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영적 언어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이 완성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도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행성들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특히 목성이 황소 자리에 위치할 때의 경제적 에너지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통일된 한국은 7천만 명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오늘날과 다른 경제 대국을 넘어서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한국이 문화적으로 이룰 성취입니다. 기존의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K-필로소피와 K-스피릿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평범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동양의 고대 지혜와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철학 체계가 한국에서 탄생할 것이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의 생활. 철학이 21세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행성들의 흐름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온 모든 지도자들이 우주적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승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대통령들은 각각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의 성공과 실패, 업적과 한계가 모두 합쳐져서 완벽한 리더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모든 정치적 경험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다 점성술과 고대 힌두 경전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국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진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행성들의 정렬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이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 순간의 목격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우주적 사명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12인의 선구자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마다 지구 전체의 진동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현상으로 지구의 슈만 공명 주파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의 상승은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목성이 사자자리로 이동하면서 창조와 혁신의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동시에 토성이 물병자리에서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련과 도전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세 가지 징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12인의 선구자들의 활동을 지켜보며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준비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행성들이 증명해주듯이 한국의 미래는 무한히 밝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인의 선구자들과 함께 인류는 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주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그 사명을 다할 시간입니다. 나마스테.